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어저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를 알아봤죠. 그 대중무역 전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는 충격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2020년 1월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테러리즘, 건 팔리시, 총기 소지 문제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문제, 이건 어저께 다뤘던 문제고,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코노미, 경제 문제. 당연히 미국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는 경제야.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에브리띵인 상황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민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 abortion은 낙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stribution of wealth, 이거 부자 증세, federal budget, deficit, 그 연방 정부 재정 적자, 그다음에 세금 문제, tax, race relations, 인종 문제, national infrastructure, 그 국가적인 어떤 infrastructure, 도로라든가 통신망 같은 거, foreign affairs, 그 다음에 trade with other nations, 그 대외 관계 문제, 그 다음에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ight, 흔히 얘기하는 LGBT 그의 권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갈럽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조사한 바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 중요한 순서로 복수응답으로 한 거고, 뒤에는 extremely important plus very important를 합친 그런 퍼센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헬스케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러리즘 문제가 그 다음 중요하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가 2019년 말에 12월에 이루어져서 2020년 1월 달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어제 살펴보았던 그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비드 19이죠. 이 조사를 할 때만 해도 트럼프는 100% 재선된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고요.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트럼프 재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비드 19이라는 그런 사태와 함께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또,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실업자, 물론 코비드-19이 큰 요인이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발생하고, 마스크를 쓰는 애, 마는 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정이 많이 바뀐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추가로 이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살펴본 것 같이 내셔널 시큐리티, 테러리즘과의 전쟁,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들, 또 중동에서 미국의 안전이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란, 트럼프는 아주 미국 모든 정치인이 다 친이스라엘적이지만 트럼프는 대놓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죠. 여태까지 미국 법에 정해져 있기를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법으로 선언을 했지만 대사관을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진 않았죠. 그냥 텔아비브에 놔두고, 텔아비브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니까요. 그랬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대사관을 옮겨버렸죠. 그리고 그 노골적으로 그 이스라엘 편을 들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거는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그리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종교입니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그때 한 말이 있죠. 쟤네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 맞죠. 그래서 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죠. 그 선지자로도 안 하고 뭐 그냥 어디 반란군 비슷하게 뭐 좀 또라이 비슷하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원한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모슬렘도 뭐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보다는 차라리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워싱턴의 그 로비력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아랍에 대한 거부심, 모슬렘에 대한 거부심, 모슬렘은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죠. 그 폭언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문제. 그래서 또 미국이 여태까지 한 그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뭐냐면 모든 그 모슬렘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당한 모든 테러는 모슬렘이 저질렀다. 그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내셔널 세큐리티, 그 다음에 아랍도 또 사정이 복잡하죠.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뭐 갈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외교 문제에 속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내셔널 세큐리티 문제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는 그 어떤 중동에서의 미국의 그 간섭이 좀 많이 줄어들고, 반면에 유럽을 푸시하는, 니네가 해결하라고 푸시하는 경향이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참견을 안 좋아하는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민주당은 그런 일에 별로 상관 안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글쎄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 약간 민주당적인 그런 경향을 보여주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저기 레이건이죠. 그래서 레이건의 그 강력한 군사력, 이거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는 그 강력한 군사력을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그쪽으로 돌렸죠. 주적이 이제 과거 러시아에서 유럽 전선, 서유럽을 보호하는 것에서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남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 어떻게 국방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그 테러를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는 건 팔리시죠. 건 팔리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의 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은 문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들이 또 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국 그 수정헌법 제2조가 뭐냐면 바로 그 개인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뭐 대통령이 어떤 팔리시를 바꾼다 그래갖고 건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도 모든 주가 개인용 라이플, 개인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권총을 갖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일부 주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죠. 그래서 일부 주에서 그 총을 살 때 정신병력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범죄 경력을 체크한다든가 해서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 건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가 총기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았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한다. 지금은 자동 소총 기관총까지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한 열 몇 발 들어가서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거, 또 한 발씩 격발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자동 소총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도 팔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편법적으로 건 문제에 대해서 총 문제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막으려면 법이 필요하죠. 그럼 법을 만드는 건 누구겠습니까? 국회죠. 그래서 그런 총기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총기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비난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공화당에서 하는 말이 있죠. 야, 오바마 8년 동안 니네 뭐 했어, 그럼? 그때 니네가 상원, 하원 전부 다수당이었고, 초기에 그랬습니다. 오바마 초기에. 그리고, 니네가 대통령도 하고 다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니네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총 문제 갖고, 공화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미국에서 대통령 당이 상하원을 전부 장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는 오바마 1기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바마 케어나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도 자기네들도, 건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남을 비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침해한다. 아마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로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그냥 지방정부, 주정부들에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물론 미국의 주정부에 따라서 한 반 정도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주들이죠. 예, 건을 소지해야 된다 이런 주들인데, 물론 그런 주들은 대부분 다 공화당 주도의 주들입니다. 공화당의 이념과 맞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 이념 자체가 작은 정부죠. 작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자. 그러니까 각 주가 자기네 주지사들이 권리를 뺏기는 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들,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건을 컨트롤하고 싶어도 자기가 그거를 주장했다가는 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서로 공격하긴 좋은 문제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아졌다. 이렇게 공격하긴 쉬운 문제인데, 트럼프는 4년을 했고, 오바마는 8년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죠. 니네가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니네는 건 컨트롤을 주장하면서도 해결 못했는데 나는 건 컨트롤을 주장 안 하고 소지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왜 나보고 해결하라 그러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문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회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건이 서부에서는 굉장히 소지가 쉽죠. 거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수준인데, 동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원조회 거쳐야 되고, 6개월씩 또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서는 총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서부 가서 사갖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서부나 다른 타주에서 오는 총은 무조건 불법 총기류가 됩니다. 라이센스를 받고 자기네 주에 총기를 받아야만 그게 정상적인 소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총 문제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최고의 총기 생산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용 그 무기들,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뭐 담 넘어서 막 들어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불법 이민자 막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뭐, 트럼프 들어온 다음에 이제 아각거리고 난리가 났던 문제인데, 그 이민 문제죠. 트럼프는 지금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코비드 19이 벌어진 다음에 신규 이민을 중단시켰죠. 그 뭐 입국 금지하고 비슷한 조치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다시 그 영주권 발급이 재개되기는 했는데, 그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이런 주는 민주당 주 아닙니까? 그 주는 뭐냐? 인구의 뭐 거의 반 정도가 주들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민 확대를 주장하니까, 이민 확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 권리 확보를 위해서죠. 이민 확대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민자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되죠. 미국은 지금 약 10% 정도, 그 다음에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가 그 해외 출생이죠. 그리고 한 10%, 9%죠. 정확하게는 그 정도가 이민자들인데, 하여간 뭐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민주당에 투표하게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보면 공화당 이념하고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보수적이고, 예를 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건 미국 사람들이 누구든지. 근데 그 상대방 남자한테 이쪽 남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유산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거까지는 좀 심한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랬다가 이 남자들끼리 사는 집에 뭐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줘야 된다. 뭐 여기까지 치고 나가면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문제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이념하고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단 대부분 다 민주당이죠.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을 늘리는 게 그 한국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거는 미국에 600만의 멕시코 그 불법 체류자들이 살고 있죠. 근데 뭐 멕시코나 미국은 전부 이중 국적을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멕시코인들 중에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그 반대하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찬성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멕시코 사람 얘기로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등의 뭐 갱단도 있고, 그래서 피해가 극심하다. 걔네들은 뭐 살인도 저지르고 그냥 갚버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얼마나 힘들어서 뭐 10년 이상 걸려서 영주권 받았는데 걔네들 그냥 다 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배 아픈 것도 있고. 하여간 이민 문제는 그 미국 주류 사회들한테는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고 이민 오는 거는 막을 의도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멕시코에서 담 넘어오는 사람들, 캐나다에서 담 넘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담 넘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가 뭐 담을 쌓겠다. 그러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담을 뭐 어느 정도 쌓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담들은 대부분 다 오바마가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그 담을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멕시코 사람 다 넘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인의 일자리보호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민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어떤 기술 유출, 스파이 사건 이런 거를 들면서 그 유학생에 있어서도 그 중국 출신을 제한해야 된다. 적성국 출신을 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다 누군가의 밥벌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민이 길이 막히면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이민 변호사들의 밥벌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유학생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대학교들 수입과 관련이 있고 또 그걸 담당하는 유학원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슨 원정 출산 이런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년에 몇만 명이 원정 출산해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앵커 베이비라 그러죠. 원정 출산 이 애기들은 다 뭐 혜택만 받아먹고 절대로 뭐 미국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다 사회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그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이 이슈가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기 가장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로는 뭐냐면 좀 기본적인 정강 정책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갈롭 조사에서는 어버이션 문제라고 나왔는데 어버이션은 그 낙태 문제죠. 낙태, 그 다음에 사형 제도, 캐피탈 퍼니시먼트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 정강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당입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산부인과 상과 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는 안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부 찾아보면 그렇게 써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중에 나는 출산만 하지 낙태는 하지 않는다. 뭐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프로 초이스라고 얘기하죠. 보통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낙태 제도를 여성의 어떤 고유 권리, 그 자기가 타고난 권리로 취급을 해서 여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사형제도도 최근에 그 트럼프가 승인을 해가지고 연방 감옥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을 사형에 처했죠. 이게 뭐 십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사형수들을 사용해라 그러고 사인하는데 굉장히 망설이죠. 왜? 사형을 시키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인권을 무시한 대통령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 뭐 과거에 부시도 그랬고 뭐 오바마나 클린턴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형하라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미국은 사법 체계가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주 내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주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주 같은 데는 사형제도가 없죠.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뭐 백몇십 년 뭐 이렇게 500년 뭐 이런 처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 다 죽어라 뭐 이런 제도가 가능한데 그리고 반면에 뭐 텍사스 같은 데는 사형제도가 있죠. 주별로.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주도의 주들은 사형제도가 없고 금지되어 있고 공화당 주들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범죄를 여러 주에 걸쳐서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연방 정부에 대한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겠죠. 주법이 아니라. 그래서 연방법에 적용을 받으면 연방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죠. 예를 들면 테러를 했다. 그러면 테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사상시켰다. 그러면 이런 그 테러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그리고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을 실행하면 굉장히 나쁜 대통령으로 취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없어진 나라, 뭐 여기에 한국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형제도가 다시 떠오르게 된 거는 보스턴 테러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20대 형제가 그 폭탄, 그 압력밥솥을 폭탄으로 개조했고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뭐 다친 사람 중에 어떤 여자는 다리를 잘랐는데 그 한쪽 다리에 뭐 발레리나 그래가지고 그 비극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그 테러범 중에 그 한 명이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보스턴에서 열린 그 선거 공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분명한 살인을 갖고 저지른 살인 사건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당연히 그 사형제도를 있으면 실시해야 된다. 분명한 실시할 이유가 있고 뭐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형수라 그러면 뭐 본인도 시인하고 그다음에 증거 확실하고 근데 왜 그걸 돈을 들여서 그 걔를 보호해주고 그게 보통 사형수 1인을 그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그 교도소에서 보호하는데 또 각종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데 100만 불 이상이 든다 그럽니다. 1년에. 그 국민의 세금은 왜 거기다 써야 되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편이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얼마든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다. 이제 인권 국가는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다음에 큰 나라를 지향하냐 작은 나라를 지향하냐 그다음에 주정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을 할 거냐 그다음에 자유경제냐 어떤 통합경제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늘려서 부자 증세라고 세금을 늘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월페어를 주장하는 그 주고 정당이고 또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죠. 공화당은 반대고요. 워크페어를 주장하고 일거리를 주고 일해서 먹고 살게 만들자.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건 줄이자. 뭐 이래갖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정강 정책의 문제. 이게 또 하나의 그런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종 문제죠. 사실 인종 문제는 총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그 트럼프가 말하죠. 야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무슨 인종 차별이 있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구조적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구조적 차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또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카고에서 이제 폭동이 나서 막 상점 털어가고 난리 났죠. 근데 트럼프는 한마디 하죠. 거기 시장이나 주지사가 원한다면 우리 연방 정부는 보내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민주당 소속이라 연방정부군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네 경찰력 갖고 막아야 되는데 시카고는 경찰을 없애기로 했죠. 전번에 그 흑인 폭동 사태 이후에. 왜 그러냐면 시카고는 흑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사는 사람들 워싱턴 시내하고 똑같은데 그 뭐 거기는 그 백인이 별로 없죠. 백인들은 다 교회 지역에 나가서 살고 와서 일하고 돈 벌어먹고 또 나가고 뭐 이러고 밤 되면 흑인들이 거기를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에 주인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인종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인종 문제에서 지금 큰 그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흑인들이 위기감에 빠졌다. 뭐냐? 흑인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인데 자꾸 줄고 있습니다. 물론 흑인하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히스패닉 뭐 이런 혼혈이 있다 그러면 너는 인종적으로 어느 인종이냐 할 때 그 분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본인이 선택한다. 그래서 그런 인종 문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섰는데 인종 문제에 의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역이죠. 왜? 민주당 지역이 흑인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흑인 사회는 지금 히스패닉한테 훨씬 밀려버렸죠.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거의 20%가 다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민주당 그 바이든이 그 부통령 후보를 모으면서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은 뭐 요새 아시안들이 그러죠. 인도계니까 엄마가 최초의 아시안계 부통령 후보다, 여자 부통령 후보다. 이렇게 아버지는 자메이카계고, 그러니까 또 캐리비안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피의 한 8분의 1 정도는 그 흑인들의 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흑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지금 어떤 자기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미국 국회에서의 흑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 대신 이제 히스패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히스패닉 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화이트는 백인보다 더 얼굴도 하얗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여간 마이너리티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인이 히스패닉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를 히스패닉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대학 입시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각종 혜택이 많아지니까, 마이너리티가 돼가지고. 이런 인종 문제가 흑인 사회에서 특히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제도 자체가 미국의 뭐 제가 코비드-19 대책을 주별로 세운다 이러니까 무슨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하나의 서로 다른 50개의 나라입니다. 50개의 나라가 50개의 서로 다른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하는 일은 그 외교와 국방에서 힘을 갖고, 나머지 내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각 주가 더 힘이 세고 의회에 힘이 더 세게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에서 뭐 노골적으로는 할 수 없죠. 법적으로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흑인들이 예를 들면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 주에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별로 그 흑백 분리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별로도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할렘에서 흑인 폭동이 났다. 바로 옆 동네죠. 거기서 한 10분밖에 안 떨어진 동네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 뭐 데모 하나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구역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흑인 사회에서 가장 어떤 공화당 계열의 그 흑인 유력 인사가 주장하길, 문제는 흑인이 흑인을 죽인다는 거지. 1년에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뭐 흑인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죽었다.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 1년에 뭐 일어나서 죽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은 사건으로 죽는 백인도 뭐 20여 명 됩니다. 근데 또 미국의 뭐 흑인 인구가 13%밖에 안 되는데, 교도소 수감자의 뭐 3분의 1이 흑인이다.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또 중범죄 그 범죄자 비율을 보면 그 정도 됩니다. 33%에서 35%.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설명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흑인 사회의 그 낮은 그 교육열, 그래서 아주 그 낮은 학벌,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얘네들이 그런 게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게 없으니까요. 반면에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막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히스패닉이지만, 히스패닉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죠. 그리고 올라가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지, 뭐 이런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남미 출신들이나 아니면 그 2세들, 3세들에요. 물론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건 뭐 백인도 마찬가지고 아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집권하면 인종 갈등이 없어질 것이냐? 오바마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는 폭동이 없었냐? 전혀 아니죠. 오바마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도 폭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계속 경찰관이 흑인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미국 경찰을 통째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 합쳐지는데, 미국은 경찰이 국가 소속이 아니라 지방정부 소속이죠. 주 경찰이죠. 국가 소속 경찰은 FBI밖에 없습니다. 근데 FBI는 이런 사건에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슈는 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격을 할 거리는 되겠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그럼 니네는 뭐 했니?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그 주요한, 가장 중요한 5개 그 미국 대통령 2020년 선거 이슈에 비해서 또 다른 5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서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국민들 마음속에서 그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런 5가지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 안보의 문제, 내셔널 세큐리티. 그 다음에 건 팔리시, 총기 문제, 총기 소지.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문제, 이민의 문제, 어볼션 사형제도 같은 어떤 이념적 문제. 그리고 5번째로 인종 문제가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어저께에 이어서 이 10가지 정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 트럼프나 바이든의 개인적인 비리, 또 개인적인 어떤 약점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 부자니까 그런 게 벌어질 수 있겠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여자 문제, 미투, 그 다음에 또 이 정신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대통령 선거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 앞두고 그 각종 그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